네, 안녕하세요. 50% 세대 사회초년활동 가능성에 관한 연구 주제로 이번 연구 발표 맡은 영등포 어르신복지센터 윤현 팀장입니다. 저희 영등포 어르신복지센터는 총 6개의 복지센터가 영등포 남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사회 밀착형 복지센터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인 시니어 행복발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오늘 연구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연구에 대한 이해를 주고자 제가 근무하는 시니어 행복발전센터에 대한 소개 먼저 드리고, 이후에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50+ 세대의 특성, 그리고 특성에 따른 정부의 정책,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50+ 세대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네 영쌤 사업 말씀드린 후에 본격적으로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 논의 및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니어 행복발전센터는 만 40세 이상의 신중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복지기관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신중년의 인생 희망을 위해서 2011년에 문을 열었고, 삶의 전환기를 맞은 신중년의 자기개발과 평생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등 노후 준비에 부심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신중년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 세대는 고학력 비율이 높고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 정책 수혜자인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가 가능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서 다시 펼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과 그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시니어 행복발전센터에서도 신중년의 의미 있는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영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영쌤은 신중년 세대가 가진 재능 그리고 지식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사회공헌형 활동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진행된 내용 토대로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런 양성 과정을 거쳐서 지역사회의 사회공헌을 연계하고 동시에 활동하면서 느끼는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자율적인 자체 커뮤니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연구는 50+ 세대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영쌤 사례를 조사해서 50+ 세대의 활동 동기와 지속 요인 등 파악하며 사회공헌 활동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기해보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네, 찾아가는 우리 동네 영쌤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가는 참여자 27명 중에서 면접에 동의하는 대상 9명을 이미 표집하였고요. 50+ 세대 사회공헌 활성화 정책에 관한 기존 운영과 그리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우리 동네 영쌤 참여자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사례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면접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 동기 및 사업 인식, 그리고 활동 및 운영 평가, 그리고 활동처의 지원 적절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관한 내용으로 인터뷰 진행하였고,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영쌤 참여자 중에서 지속적인 사회 참여자 9명은 60대 여성이고, 그리고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은퇴 전에 사무직, 공무원, 프리랜서 등의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후에도 동주민센터, 교회, 복지관 등등 다양한 곳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역할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사회 참여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을 다수 취득하였고, 이 외에도 다양한 직무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 질문으로부터 저희 사회공헌 활동 참여 동기,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선택 때 고려하는 사항,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장애 요인, 그리고 사업 활성화 방안, 이렇게 4가지 상위 개념과 8가지 하위 개념 도출하였고,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공헌 활동 참여 동기나 인식 부분에서 주요하게 말씀 주셨던 부분은
새로운 인생 설계에 대한 자아 실현,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공헌 활동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연계되는 활동처가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로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봉사 요일과 시간, 그리고 봉사활동 내용과 대상, 그리고 인정과 보상료가 선택하는 데 판단 기준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공헌 활동 장애 요인입니다.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동료 차원에서 참여자 기준 적절한 활동비는 15,000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자기 돈 내면서까지 무료로 봉사활동했지만 코로나 이후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1시간 기준 5,000원은 너무 아쉬워요. 활동 후 평가와 관계 형성을 위한 커피값, 교통비 등 실비 보상은 격려가 돼요. 최저시급 이상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네, 활동비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0+ 세대의 현안이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면서 자신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고, 더구나 연금이나 노후사회보장이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소득이 낮은 사회공헌 영역에 참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을 하면서까지 내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경향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낮은 활동비 외에도 사회공헌 활동의 장애 요인으로 준비 과정에 대한 인정과 지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활동처에서 받는 대우나 부정적인 피드백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상처 등등 좀 다양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입니다. 활동처가 많으면 좋지 않냐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현장 중심의 보수교육, 그리고 동료 참관의 기회나 변습, 그리고 아무래도 준비 과정을 포함한 인정과 지지가 각 개인의 욕구와 기대치에 부합이 되면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동네 영수생 프로그램에 따른 사회공헌 활성화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50+ 세대 당사자의 참여 동기나 그리고 활동 장애 요인 및 활성화 방안 등 인터뷰와 기존 문헌 참고하였고, 여기 저희 센터의 실행력을 한 스푼 더한 결과값입니다. 이 말은 이 연구에 인터뷰 참여자는 9명이지만 그동안의 간담회나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신중년의 사회공헌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꾸준히 들어왔고, 그리고 기존 문헌을 연구하면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서 실제로 적용한 결과값이기도 합니다. 일단 결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센터 예전 상황부터 스토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자료는 제가 예전 간담회 진행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활동과 행사가 크게 위축돼서 개인 및 단체 대면 봉사활동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영쌤 참여자도 줄었습니다. 실제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백 발생 외에도 다른 침체 요인을 분석해보니 위와 같은 요인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과 좀 전에 말씀드린 참여자의 의견과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첫 번째, 저희는 토대를 탄탄히 다져나가는 첫 시작에 주목했습니다. 선행 연구와 참여자 면접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듯 신중년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과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싶어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욕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저희가 한 일은 바로 3가지입니다. 신중년의 참여 동기를 면밀히 살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50+ 세대의 욕구에 맞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갔습니다. 2021년 하반기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네 영쌤 양성 과정을 전면 재편성하였고, 그리고 참여 동기에 주목해서 영쌤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한 소양 교육을 강화했으며, 이후에 자체 커뮤니티로 구축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자발적인 사회 참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져나가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활동하면서 오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활동 장애 요인이나 소진 등 이런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는 탄탄한
방어 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신중년에게 귀 기울여 다양하게 지원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집과의 가까운 거리, 그리고 내가 가능한 시간,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이 선택의 판단 요인임을 확인하였는데, 그런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려면 특히나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처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계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현장 중심의 보수교육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더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움을 다양하게 접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목을 끄는 도입과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같은 책놀이라도 종이접기나 마술을 더 접목해서 활동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현장 중심의 보수교육이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센터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테마로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강사 스킬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선배 영쌤과 동료 영쌤이 개개인의 활동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영사부의책, 이런 현장 중심의 보수 과정을 제공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첫 시작이 진짜 어렵습니다. 원래 했던 분들이 아니고 여기서 배워서 활동가로 양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자원봉사보다 시작이 더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연습이나 참관의 기회를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는 참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는 어떤 보상을 드리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준용에서 준비과정 포함 3시간 6,000원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나들이, 문화활동, 이런 정서적 지지와 유공자 표창, 그리고 공주민센터와의 업무 협약 등 지역 내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가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정과 보상 체계를 더 강화하려고 저희 센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활동 비용 관련해서는 최저시급 이상의 금전적 보상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랑 이 부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이 바짝 말라서 그런데 혹시 지금 물 잠깐 마시고 지금 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른쪽은 저희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참여자 수와 1년 누적 활동 시간, 그리고 누적 주민 수를 비교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자 수는 170%, 그리고 1년 누적 활동 시간이 43%, 그리고 1년 누적 참여 주민은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요인을 투입했더니 이만큼의 산출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만 투입한 결과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이 투입이 되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굴려갈 때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성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 저희 센터의 사업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기존 문헌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토대를 탄탄히 다져나가는 첫 시작에 주목하라. 그리고 신중년에게 귀 기울여 다양하게 지원하라. 참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라. 이 3가지 유념하시고 다른 복지사업에서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결과 말씀드렸고요. 본 연구는 사실 연구라고 말하기보다는 꺼져